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서 당명을 미래당으로 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청년정당 우리미래라는 당이 이미 있답니다. 가장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당이에요. 이 당은 미래당, 우리미래랑 당명이 똑같다. 이거 안 된다. 그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대변인 맡고 있는 김소희 대변인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당입니까? 작년 2010년 작년 3월 20날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가장 젊은 정당이라니까 뭐 당원이 뭐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2030 청년들이 주축돼서 만든 정당이고요. 네. 아마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아마 처음이지 않나? 청년당 이후에 처음이지 않나 하고 그리고 공동 대표를 2030 그 청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최연소 당 대표들이 되었었죠. 지금 당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네네. 대부분 2030 세대? 처음에 만들어질 땐 좀 그랬는데 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합류하셔서 예, 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아무튼 대표나 이런 주요 당직은 젊은 20, 30대가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작년 3월 20일이면 뭐 거의 1년 전 얘기인데 공식 당명이 청년정당 우리미래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미래예요? 우리미래입니다. 우리미래? 네네. 우리미래당이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당명 등록을 한 거죠? 네. 지금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공당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칭을 뭐로 쓰는지 이런 것도 등록을 합니까? 예, 원래 하는데 보통 내자고 저희는 줄이게 되면 우미당?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미래? 예, 이게 명확하고 저희 젊은 느낌이 나서 약칭을 그때는 등록을 하지 않았었죠. 그럼 우리미래하고 미래당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저는 좀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느 당인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네. 우리 미래당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미래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미래가 될 수도 우리 있는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여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안철수 대표님이 모르셨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3월 23관이 등록된 날 저희가 김재동 씨가 지금 자문위원장님으로 계세요. 정책 토론회를 했었는데 미래정치편으로 그날 저희와 함께 그 정책 토론회를 해서 청년 정치 이렇게 응원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가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래라고 하는 당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죠. 모를 수가 없는 거네요. 네네. 마이크 검색해 보시면 우리 미래 마이크 드신 사진 나옵니다. 네. 알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결정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나시는 거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거 미래당 결정할 때도 뭐 저희 사전에 뭐 연락을 줬다거나 지금 저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날 시에 그 100시간. 근데 지금까지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미래당이 선관위에 우리는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우리 미래 측에서도 우리는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어제 또 신고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던데 그건 아닌가요? 네, 아니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2월 2일 날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주말에 전국 운영위 회의를 해가지고 약칭 미래당으로 쓰는 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뺏어 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선관위 방문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제 알아보고 이제 서류 등록을 하러 가서 선관위를 갔는데 6시 2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국민 약칭이라는 게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 약칭을 미래당으로 해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른정당 원내대표 보좌관님이 들고 오셨어요. 그 서류를. 그래가지고 둘 다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내일로 오늘 날짜로 접수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래당이라는 당은 아직 창당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신고한 거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국민의당이 엉뚱하게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다라고 그래서 선관위에 달려왔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국민의당이 정당명을 미래당으로 바꾼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민주당이고 더민주잖아요. 그런 약칭을 미래당으로 한 거죠. 말이 안 되네요, 그건.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즉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이 선관위에 와서 문의하고
등록하려고 하는 걸 알고 그쵸. 부랴부랴 대응을 한 셈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를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약칭 등록 안 하다 이제서야 약칭 등록하냐고. 저희는 지금 저희 존재 자체를 뺏기게 생겼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신고하고 저희 권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적반하장으로 우리 미래당 가지고 간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근데 저희는 이게 단순히 이름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는 최저임금에 찬성을 하거든요. 인상에. 네. 근데 통합신당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정책적 노선이 정반대인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 거대 정당이 갑질하는 걸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일 지금 유권 해석에 들어갔고 내일 선관위에서 심의가 열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보여볼 거고 만약에 안 좋게 가게 된다면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래당 쓰지 마라 이거죠? 네. 다른 당명을 정해라. 왜냐면 저희는 정말 이거 당명 하나 정하는데 전국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하고 100년간은 정당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우리 미래도 후보를 내실 거죠? 네, 후보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저희 데뷔장인데 데뷔도 하기 전에 그러네요. 프리도 내기 전에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뭐 전국적으로 다 냅니까? 어떻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기초의원부터 해서 예. 동네 정치부터 바꿔보자 해서 기초의원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 미래의 정책적 노선은 뭐예요? 가장 큰 4대 정책이 청년 독립, 국민 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인데요. 그래서 청년들 문제 좀 심각한데 전 이게 단순한 청년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 집약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문제가 해결돼야 대한민국 숨통이 트이고 그래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독립, 그다음 국민 주권, 통일한국, 기본소득. 네. 통일한국, 기본소득제. 네. 기본소득제 도입하자. 네, 맞습니다.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네, 완전히 정당이군요. 지금 통합신당하고는 색깔 자체가 다른 정당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대표가 미래를 말한다. 미래를 대신하겠다 하겠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치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미래는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네, 다른 정치 노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미래를 책임질 테니 안철수 유승민은 빠져라. 네. 그 두 분 한 당 하나 하루 합치고서 만들고 또 국민의당에 남은 분들은 또 민주평화당 만들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집산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이합집산이다. 네네. 명분도 없다. 네, 근데 큰 나중 그림으로 봤을 때 다당제로 가는 거는 좋은 구도지만 저런 식의 다당제도 좀 괜찮은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당, 그냥 우리 미래의 김소희 대변인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춘천지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조금 전 이 대검찰청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문제제기가 일단은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랑 상황이 다르네요. 춘천지검 차원에서는 반박하더니 대검찰청이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이 이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고요. 이번 일이 이제 외압의 자유로운 수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도 수사단은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대검의 보고도 없이 독립 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점검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받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믿음이 가시는 거죠? 예, 일단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검사가 폭로한 외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2017년 4월 20일경에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거 목록을 삭제하게 되는 사건인데. 우선 수사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검사 이전에
그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검사가 2017년 1월 23일경에 대검에 불구속으로 종결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었는데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구속하라는 취지니까 그렇죠. 이 검사가 구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사장이 자세하게 추가 수사 사항도 직접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안 검사가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는데 안 검사가 이제 그 수사 스케줄을 4월 말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검사장이 갑자기 4월 17일 날, 그러니까 2017년 4월 17일 날 사건 처리에 대한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안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춘천지검 검사장이 18일 날 대검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이후에 4월 19일 날 안 검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인 20일 날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보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애초 것이죠. 수사하던 검사가 불구속으로 대검에 보냈을 때 대검에서는 안 된다. 더 구속적으로 좀 수사 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고 춘천지검장도 더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춘천지검장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춘천지검장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빨리 종결하자. 근데 그것도 대검찰청 가서 대검총장까지 만나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며칠 사이 그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안 검사는 이상하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당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4월 16일경, 직전에 4월 16일경에 강원랜드 당시 사장의 최측근인 최모 씨, 그다음에 전 검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보좌관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최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고 수사 대상이 전 검찰 간부랑 수사 수차례 통화를 했다. 예, 심지어 그 전 검찰 간부는 사장의 차명폰 녹음 파일에서 언급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통화를 보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목록 삭제 요구는 뭡니까? 이 증거 목록 여기서 말하는 증거 목록은 작년 12월 19일 날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추가 기소된 그 다음 날인 20일부터 대검이나 춘천지검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통화 내역을 영장받아 조회했냐라는 이런 내용들을 막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안 검사에게. 그러더니 안 검사가 수사회의에 들어갔는데 권성동 의원이 통화 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또 다른 루트로 듣고요. 그러더니 결재권자, 그러니까 위에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소를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검사가 상관에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1월 30일경에 삭제할 수 없다는 최종적 통보를 검찰 내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 메신저 캡처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객관적 증거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한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권성동 의원 또 그 보좌관, 염동열 의원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전 검찰 간부 또 대검의 고위 간부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전한 안 검사의 상관 이렇게는 아직 그 이름을 적적 거명 안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이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여기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검 간부가 어떤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분들은 어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안미영 검사가 이 원하지도 않는 의정부지검 발령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이 거짓 주장을 편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인 외압에 시달려왔고 이제 이미 제출된 증거까지 처리하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고 나서 결국 안미영 검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제 공개하게 된 것이어서 이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제대로 좀 수사해서 외압의 실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과정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재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